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써내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랑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빠르게 좀 메워지길 바라며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자, 어제 나스닥과 S&P 500 또 사상 최고치 달성했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일부 이어지는 와중에 연준이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며 한 번 더 상승했다고 하네요. 특히 기술주가 상승하겠죠. 엔비디아는 2%, 애플도 2%, 마이크로소프트는 1%가 상승했고 테슬라도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한편 주간 신규 실업 수당은 21만 1천 건으로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인하는 했고 그렇다면 이제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현재 경제 활동은 견조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노동시장도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금 늦출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12월 인하를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는 잘 버틴 걸 확인할 수 있죠. 한편 또 다른 관심사인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파월을 쫓아낼 거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런데 파월은 트럼프가 해임을 요구하더라도 임기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파월의 인하는 2026년인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죠. 과연 파월은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자,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지금 스페이스 X에 관련된 호재가 또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 5차 시험 비행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6차 시험 비행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이르면은 18일에 시험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시스템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만약에 또 성공을 한다면은 우주항공 관련주 한 번 더 불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에 남긴 글에 따르면 스타쉽은 현재 세턴 V 로켓보다 2배나 강력하고 1년이 지나면 3배나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술 발전이 엄청나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또 약간은 과장을 보탰겠지만 이제는 화성에 새로운 세계 건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트럼프 트레이드 기대감이 이어지며 오늘 또 우주항공 관련주는 장 초반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국장에서 이제 미장으로 조금씩 넘어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트럼프가 당선된 지금 어떤 기업을, 미국 기업을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위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업체보다는 물량 증대와 관련된 업체를 보라고 합니다. 티커로는 SLB, PSX 이런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방산에 관련된 기업도 보라고 합니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아마도 트럼프는 거기서 협상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방위비 증액 대신에 미국 방산 업체의 구매를 요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D, LMT 이러한 기업을 보라고 하며 다음으로 AI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도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렴한 에너지 정책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고 칩메이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뭐 당연히 엔비디아와 퀄컴, AVGO 등 이러한 기업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자율주행 하면은 누굴까요? 당연히 테슬라겠죠. 테슬라도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을 20만 개를 유지하겠다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수혜주로는 코인, 그 다음에 MSTR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강 업종에 대한 무역 장벽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철강 가격이 중국보다 50%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 당연히 철강 업체의 영업이익도 늘 테니까 X, NUE 이러한 기업도 주목하라고 합니다. 혹시나 미장을 하신다면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이야기로 돌아오자면은 트럼프가 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관세죠, 관세. 뭘 할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걱정이 존재하는 섹터는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 상위가 누군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바로 자동차와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뭐 당연한 소리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관세를 발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조심해야 되는 숨죽이고 있는 섹터 두 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도 일단은 좀 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관세가 진짜로 뜨고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 하락한다면은 그때 저점 매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죠.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혹시나 내가 자동차와 반도체에 몸이 좀 많이 쏠려 있다, 살짝은 빼보는 전략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돌아오면 보호무역 강화로 미국이 수출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그랬죠. 하지만 섬유 의복 OEM사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국 OEM사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한세실업, 영원무역, JS 코퍼레이션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미국형 매출이 높은 기업입니다.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차지하는 기업들인데, 그런데 이미 이 친구들은 과거 트럼프 집권 시기 때 미국 우선주의로 제조 기반을 중미 쪽으로 집중을 이미 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러한 관세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수혜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겠죠. 어쨌든 미국향 매출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트럼프 잘 해내겠죠. 미국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관련주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단독주택의 꿈, 저희 아버지도 꼭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이러한 말을 계속 하시는데요. 한때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나오면서 단독주택이 떠오른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폭삭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최근 단독주택 필지는 유찰되는 게 다반사고,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2016년에 3.3만 건이었으나 올해는 불과 7천 건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또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아파트보다 확실하게 현저히 낮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단독주택이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요즘 건설비가 많이 높아져서 단독주택을 짓는데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자연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어레인, 비가 내립니다. 이번 주도 공모주 수익이 정말 꽝인 모습입니다. 손실을 보니까 아이 뭐 이 정도 많이 먹었으면 이 정도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저 길이 또 확실히 아프긴 한데요. 이런 분들도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에어레인은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해리스가 되면서 또 안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공모주가 연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인데, 그런데 기관의 평가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무조건 청약하는 게 아닌 옥석 가리기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러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곧 공모주가 좋아지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넷마블을 좋게 봤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를 96,000원으로 유지를 하며 상승 여력 77%를 외쳤다고 합니다. 뭐 거의 두 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본 이유가 뭔가? 일단 넷마블은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거의 두 배가 오른다는 건 아니겠죠. 뭐에 주목했나 봤더니 바로 내년 신작이 미쳤다고 합니다. 무려 10개의 신작이 나온다고 하며, 특히 게임의 대박이라고 딱 불리는 그 라인, 1매출 10억 이상 예상작이 무려 4개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자, 물론 모두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가능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넷마블을 좋게 본다고 하는데, 과연 넷마블 내년에 봤을 때는 7만원, 8만원, 9만원 혹은 10만원이라는 가격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건각이 슬슬 잡힙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크라 전쟁이 끝날 각이 나오고 있겠죠. 이 와중에 푸틴 또 입을 열었네요. 트럼프의 우크라 종전 제안을 주목할 만하다, 대화 준비 완료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측근은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20년 유예하는 그러한 카드를 사용하며 러시아와 함께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우크라가 빼앗긴 영토 중 20%만 러시아한테 주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자, 당연히 우크라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하지만 나라의 힘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크라 채권주 과연 실적주로 바뀌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52주 신고가 기업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대북주 대장으로 꼽히는 현대 엘리베이가 52주 신고가를 써냈는데요. 당연히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 기대감이 또다시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도대체 왜 대북주인가고 봤더니 바로 대주주가 현대 아산이라서 그렇습니다. 현대 아산은 과거부터 대북 사업을 담당해온 기업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에 진짜 뭐 올인을 했던 그러한 기업 중 하나다 보니까 그 라인을 타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가 대장주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번에도 브로맨스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정권상 이제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쉽진 않아 보이지만 하지만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보니까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입니다. STO 기대감은 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섹터죠. 지난달 25일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 후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나올 기대감은 민주당 쪽에서도 발의를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후 법안이 통과되면 각 투자사들이 기초자산을 토대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가 유통할 수 있어서 큰 먹거리로 예상이 되죠. 자, 이미 증권사는 뭐 준비를 거의 다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STO 시장 규모가 무려 367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길게 본다면 분명 텐베거가 등장할 섹터 중 하나겠죠. 과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자율주행과 STO는 내년까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내년 초까지는 바이오다. 이러한 말을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다라는 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알테오젠 대장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에서 공개가 나왔는데 일본의 제약회사와 손잡고 차세대 항암제인 ADC의 피하 주사 제형 개발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계약 금액은 280억, 제품 개발과 허가, 판매 실적에 따라 3,90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오늘 알테오젠 10% 넘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대박이네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웹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에서 무려 20%나 급등하는 모습. 자,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 엔터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가 증가, 영업 손실은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광고 매출이 늘어나며 전체 광고 매출이 전년비 20% 증가했으며 AI 추천 모델에 힘입어 유료 콘텐츠 매출도 8.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북미를 비롯한 기타 지역의 매출이 11%가 증가했으며 일본 매출이 25%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20% 가까이 급등했는데 하지만 오늘 국내 웹툰주는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기업 설명회를 가지고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에코프로는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 71만 톤과 전구체 생산 능력 25.3만 톤을 구축하고 매출 32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12%를 달성하겠다 이러한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퍼스트 무브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에코프로 BM은 중국의 GEM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재련, 전구체, 양극재 공정 등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니켈과 리튬 확보에도 속도를 높이며 하이니켈 양극재 확고한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한 기술 리더십도 확보하겠다 이러한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상 트럼프는 뭔가 예상답지를 좀 꺼내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확실히 지금 봤을 때 좋은 섹터와 나쁜 섹터가 딱 나뉘어져 있죠. 이번 주말에는 그러한 정답지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절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만한 그러한 흐름은 아닐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테마주를 강하게 들어가자 이러한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실질적인 수혜주를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